T빌이라고 그래서 1년 미만의 할인채를 빌이라 부르고 1년에서 10년까지를 중장기 그 노트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10년 초과되는 걸 본드라고 부르는데, 즉 광의 통화는 이거는 사실은 인플레이션을 예측하는 핵심 지표입니다.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면 올해 말이라도 사실은 테이퍼링 시작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미국 국채 수급에 문제가 있다. 즉 미국 정부에서 국채 공급을 좀 줄이고 있다. 오늘 모신 분은요, 전 세종대 교수시죠, 홍익희 교수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은 거시경제 그리고 세계 그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겠는데요. 예. 일단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시작해야 되겠죠. 테이퍼링이 언제 될 것이냐, 이것이 이제 지금 많이 설왕설래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제가 보기에는 이미 테이퍼링은 시작이 됐습니다. 네. 네, 그거를 제가 자료를 보면서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연준의 그 대차대조표를 보면 7월 21일 기준 8조 2,405억 달러인데, 이 수치는 지난해에는 매월 1,200달러씩 시중에서 그 모기지와 국채를 사더라도 그거를 이제 다른 걸 좀 팔아가지고 유동성 조절을 했었는데, 이제는 연준으로서는 그거를 조정할 만한 힘이 없어요. 팔 게 없어. 그러다 보니까 매월 1,200달러씩 지금 들어와서는 꼬박꼬박 자산이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마지막에 기울기가 생각보다는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연준은 그 연준 자산에 대한 본격적인 테이퍼링은 시작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테이퍼링을 이미 시작한 거는 다름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연준의 그 보는통화 발행량을 간접적으로 흡수하고 있어요. 그게 지난달 6월 17일 날 실질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얘기는 즉 초과 지급 준비금 금리를, 이걸 IOER이라고 부르죠. 이거를 0.1%에서 0.15%로 인상을 했습니다. 즉 이거는 상업은행들이 갖고 있는 중장기 자본을 연준으로 예치하도록 끌어들이는 금리거든요. 그 다음에 초단기 자본 시장인 영래포 금리도 0포인트에서 이번에 0.05포인트로 인상을 했어요. 네. 즉 이 두 금리가 사실은 유동성 조절 기능을 갖고 있는데, 그 IOER은 상업은행들이 갖고 있는 중장기 자본을, 그 다음에 영래포 금리는 초단기 자금을 흡수하는 그런 조절 기능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준금리로 봤을 적에 IOER은 금리의 상단을, 영래포 금리는 금리의 하단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걸 조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지금 이 그래프가 미국의 상업은행들이 연준에 갖다 맡긴 지급준비금 예치액이에요. 이게 지난 7월 21일 기준으로 약 4조에 가까운 돈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한 3조 9,729억 달러가 예치되어 있는데, 즉 연준이 풀었던 8조 4천억 중에서 4조 달러는 상업은행들이 다시 연준에다가 다 예치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RRP 시장에서는, RRP 시장 들어가기 전에 이 시장에 대해서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영래포란 뭐를 의미하냐면, 그 연준이 보유한 단기 채권을 다시 사들이는 조건으로 금융회사나 머니마켓 펀드가 삼으로써 시중의 유동성을 일시적으로 흡수하는 이런 기능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왜 이렇게 많은 돈이 몰리냐 하면,
시장에 지금 단기 채권이 메말라 가지고 굉장히 그 희귀 품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단기 채권을 그 투자 회사나 특히 머니마켓 펀드 MMF에서는 이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그 상품의 구성 요건 중에 이 단기 채권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 채권을 그 연준으로부터 사가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미국에는 지금 단기 채권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러니까 채권을 우리가 보통 세 종류로 나누는데 T빌이라고 그래서 1년 미만의 할인채를 빌이라 부르고 1년에서 10년까지를 중장기 그 노트라고 부릅니다. 그다음에 10년 초과되는 걸 본드라고 부르는데 특히 이 1년 미만 할인채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금이 이 시장에 거의 1조 달러 가까이 지금 몰려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부족해진 그 원인에는 어떤 게 있냐면 올해 미국이 재무부에서 국채를 발행하는데 중장기 국채를 2조 8조 달러 순 발행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에 코비드-19 상황 때문에 급해가지고 미국 재무부가 그때는 인기 있는 단기채를 사실은 많이 발행을 했어요. 워낙 크게 발행하다 보니까. 그래서 올해는 단기채를 발행하지 않고 오히려 시중에 있는 단기채를 5천억 달러어치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중에 단기채가 없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프는 영래포 시장에 그 자금이 연준으로 몰리는 걸 보여주는 그래프인데 이 그래프를 보면은 사실은 지난 그 한 3월까지는 거의 영래포 시장에 돈이 몰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네.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4월 이후에 아주 기록적으로 지금 초단기 자금이 연준으로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저게 한때는 거의 1조 달러까지 올라갔다가 지난 7월 23일 현재는 8,770억 정도의 자금이 연준에 예치되어 있거든요. 즉 중장기 자본은 초과 지준 예치로 한 4조 달러, 그다음에 단기 자금은 이렇게 지금 한 거의 9천억 달러 정도를 이미 시중에서 연준이 흡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M2라고 그래서 광해 통화 지금 올라가는 거를 이 그래프에서 보실 수 있는데 즉 광해 통화는 이거는 사실은 인플레이션을 예측하는 핵심 지표입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이 그 지난달 그 5.4%까지 올랐다고 지금 발표돼 있는데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보면 알지만 시중의 광해 통화가 생각보다는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은 실질적으로 연준의 테이퍼링, 이런 간접 테이퍼링이 아니고 직접 테이퍼링은 그러면 언제서부터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겠느냐가 이제 그 투자자들의 이제 관심사인데요. 그게 아마 오늘 내일 열리는 그 미국의 FOMC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크고 네. 이건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달에 열리는 잭슨홀 미팅에서 테이퍼링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이다라고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준으로서는 사실은 테이퍼링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그 주식시장이 그 긴축 발작을 예전에 일으켰기 때문에 지금 그거를 어떻게 사전에 좀 누그러뜨려 보려는 그런 의도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연준 이사들이 한 명씩 돌아가면서 테이퍼링 얘기를 이렇게 꺼내. 저번에는 달라스 그 연준 총재가 꺼내더니 얼마 전에는 필라델피아 연준 총재가 이제는 테이퍼링을 우리가 얘기할 때가 됐다라고 이제 매파로 이제 이렇게 돌아서는 거죠. 그래서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면 올해 말이라도 사실은 테이퍼링 시작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특히 미국 연준이 지금 반성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네들이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서부터 지금까지 너무 많은 모기지를 매입을 했다. 그러니까 이 모기지 매입을 많이 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즉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굉장히 눌러서 낮게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주택 가격이 지금 엄청나게 뛰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뛰고 있는 정도보다도 더 올 한 해에 한 15.4% 정도 뛰었어요. 네. 전체적으로. 그건 굉장히. 그래서 연준이 자산 가격이 지금 버블이 끼고 있다라고 판단하면서 이 주택 시장이나 주식 시장이나 이걸 연착륙시켜야 되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면서 이걸 연착륙시키기 위해서 즉 시장이 긴축 발작이 일어나지 않으면서 이걸 어떻게 천천히 연착륙시킬까 하는 이제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아마 테이퍼링을 하더라도 모기지 매입 축소를 먼저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같이 하더라도 이쪽을 더 큰 폭으로 축소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소비자 물가는 오르는데 왜 미국 시중금리는 떨어지고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지금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도 이것에 대한 해석이 다 다른데. 네, 그렇죠. 지금 미국의 그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을 보면 6월 달에 지금 5.4%까지 나왔어요. 상당히 높이 나왔죠. 예. 그러니까 저게 연준이 아무리 그 뭐 평균치를 하겠다 하더라도 저게 만약 6자로 숫자가 바뀌면은 이게 예산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5자까지는 어떻게 견딘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사실은 다음 달이 이제 굉장히 이제 귀추가 주목되는 건데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소비자 물가가 오르면 미국의 금리는 같이 올라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네. 그런데 반대로 미국 10년물 금리가 3월 말에 1.7이었던 게 지금은 1.2대로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전문가들도 사실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참 미스테리한 현상이라고 불려지는 건데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그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합니다. 그 얘기들을 짚어보면 연준이 지금의 물가 상승 요인은 이건 일시적이다. 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거든요. 뭐 중고차 가격이 상당히 차지 많이 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일시적이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연준으로서는 이거는 그 관리 가능하고 잡을 수 있다라는 어떤 그 자신감을 발표했는데,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측 하나하고 또 다른 해석은 이게 미국 경기가 지금 회복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렇게 시중금리가 떨어지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심지어는 이건 중국이 유동성 긴축을 시행을 해서 중국에서 원자재를 구입하는 게 떨어졌기 때문에 그통의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즉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건 이건 디플레이션 압력이 있는 거다. 그래서 금리가 떨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해석하는 분도 있고 또 하나는 최근 들어서 지난해까지만 해도 외국의 중앙은행이 미국 국채를 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살 수 있는 여력이 없었죠. 그런데 지금은 다시 조금 여건이 풀리니까 특히 일본과 중국이 미국 국채를 사기 시작하고 있어요. 아, 지금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는 일본과 중국이 국채를 사기 때문에 그래서 금리가 떨어지고 있는 거다라고 이제 설명하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어느 하나만이 있는데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지금 미국 국채 수급에 문제가 있다. 즉 미국 정부에서
국채 공급을 지금 줄이고 있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여기서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가장 큰 요인이. 그거를 이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근데 일단 지금 의외로 좀 생각이 되는 게, 미국과 중국의 어떤 패권 전쟁, 이거는 지금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심한 말들이 서로 대만 해협 이런 걸 두고서는 이제 오고 가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달러 채권을 계속 국채를 사고 있다라는 거, 늘리고 있다라는 건 좀 의외네요. 아니 중국은 또 사정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중국은 지금 무역 흑자를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위안화 절상 압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그 들어오는 달러를 바깥에서 이렇게 좀 써가지고 위안화 절상 압력을 좀 누그러뜨릴 필요가 있어요. 그 미국이 이뻐서 사는 게 아니고 자기네 나름대로의 어떤 그러한 그 요인이 있어서 사는 걸로 보여요. 서로 뗄래야 수가 없는 거네요, 지금. 네. 근데 그거 말고 지금 미국 국채 공급 감소 현상, 이것도 좀 의외인 게, 우리 이제 계속 이제까지 살펴봤던 것이 미국에서는 이제 정부의 지출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국채 발행이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가 또 걱정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도 좀 의외네요. 제가 오늘 설명하려는 그 본론이 그겁니다. 왜 저런 현상이 드러나는지. 자, 한번 같이 보시죠. 네. 지금 미국 시중금리 하락의 가장 큰 요인은 국채 수급이었습니다. 지금 국채 공급 감소 현상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커요. 근데 이게 뭐하고 연결됐냐면 미국은 부채 한도를 증액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그 타결을 봐야 돼요. 그런데 이게 2019년에 그 당시 미국의 법정 부채 한도가 22조 달러였었는데 그때 이거를 늘리지 못하고 그냥 이거를 2년간 더 유예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떠한 상황에 들어서 있냐면 지금의 현재의 그 부채 한도는 22조 달러지만 지금 현재까지 미국 정부가 국채를 발행한 금액은 거기서 한 6조 3천억 달러가 늘어난 28조 3천억 달러의 부채를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요번 7월 31일, 그러니까 며칠 안 남았죠? 7월 31일까지 저 부채 한도의 증액을 의회로부터 받아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만약 저걸 받아내지 못하면은 미국 정부가 부도가 나는 겁니다. 즉 공무원들 월급도 못 주고 지출해야 되는 지출을 못 하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네. 그런데 과거에도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저게 이제 증액되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의회하고 행정부하고 이제 어떤 신교육의 양상도 있고 저거를 그렇게 의회가 쉽게 해주지 않는다는 그러한 느낌을 국민들한테도 주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냐면 그 전에 과거에 의회가 부채 한도 증액을 한번 거부한 적이 있어요. 2011년에. 그때 주가가 아주 폭락을 하고 그 신용평가업체가 미국의 신용도를 역사상 처음으로 한 단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AA 플러스에서 트리플 A로 한 단계 하향 조정이 됐었는데, 그러니까 이번에도 만약 이 부채 한도 증액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은 생각보다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무슨 조항이 걸려져 있냐면 의회에서 부채 한도를 증액을 시키려면은 재무부가 갖고 있는 현금 수준을 예전 수준 이하로 떨어뜨려야 된다라는 예전에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이게 왜 만들어 놓은 거냐면 재무부는 세금을 받아들이고 국채를 팔아서 재원을 만든 다음에 이거를 이제 집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
그 재무부가 갖고 있는 현금 규정에는 항상 나름대로 현금이 넉넉하게 있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보이듯이 한 1조 8천억 달러 정도의 현금을 지난해 3, 4분기까지 갖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의회의 요구가 앞으로 부채 한도 증액을 할 적에는 그렇게 큰 현금을 갖고 있으면서 의회 보고 부채 한도를 늘려달라고 그러지 마라. 정말 돈이 없을 때 요구를 해라 해서 그때 뭐를 갖다가 박아놓냐면 2019년 8월에 그 당시 부채 한도를 늘려달라고 의회한테 요구했을 때 재무부 현금 수준이 그때 1,364억 달러뿐이 없었어요. 사실 간당간당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저렇게 힘들어야 의회도 해줄 수 있다. 그냥 괜히 돈을 많이 쌓아놓은 상태에서 한도만 올려달라고 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있는데 재무부는 사실은 지금 저 현금 수준을 저 수준에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일단은 지금은 갖고 있는 현금을 써야 돼요. 지금 방출을 해야 돼요. 즉 그렇다 보니까 국채를 발행해서 현금을 끌어들이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국채 발행. 그러니까 지금은 돈이 너무 많은 상황이다. 우리가 줄여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현금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달 말까지 재무부가 저거를 막 지금 집행을 해서 아마 지금 한 4,500억 달러 정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도 저걸 3,100억 달러를 더 써야 돼. 그러니까 지금은 국채 발행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상황이. 이런 상황에 몰렸기 때문에 그 국채가 시중에서 굉장히 모자란 겁니다. 지금 사실 시중금리가 낮아지는 것도 있고요. 또 미국채 금리, 10년물 금리도 지금 1.3을 깨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시장 한편에서 이거 경기 긴축, 그러니까 경제 긴축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오히려 침체기로 빠지는 거 아니야? 대한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막 1.7 돌파하면서 이거 인플레이션으로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갑자기 그냥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 이유가 다 여기에서 온 거라고 봐야 되는 거군요. 수급이 사실은 가장 큰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지난 3월서부터 그 공급을 확 줄였거든요. 그 통에 물량이 없으니까 그 국채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금리가 그만큼 인하된다는 얘기죠. 네. 자, 그다음 그래프를 한번 보여주시죠. 자, 이거는 원래 연준이 그 국채를 발행한 계획을 발표했던 건데 이게 올해 그 3분기, 4분기에 이런 식으로 발행하겠다라고 해서 그 10년 이하물의 국채 물량이 많고 10년 이상의 그 장기채에서는 물량이 적습니다. 저건 왜 그러냐면 시장 자체가 장기채는 그렇게 인기가 없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1년에서부터 10년 사이에 그 중기채를 많이 발행을 하고 그다음에 단기채는 오히려 시장에서 지금 회수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문제는 재무부가 이렇게 꼬이다 보니까 재무부가 지금 굉장히 난조를 겪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그러면 재무부가 현금부를 얼마나 줄여야 되냐면 원래 계획은 국채 발행 계획은 올해 중장기채를 2조 8조 달러 발행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자기네들이 지난해 이거를 어떻게 발행하겠다고 계획을 다 세웠어요. 그래서 원래는 올 1분기에 1조 1,200억 달러의 국채를 발행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그 현금을 줄여야 될 상황에 처하니까 현금을 집행하고 국채 발행을 줄이기 위해서 국채 발행을 2,740억 달러어치만 발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계획에서 8,500달러나 줄였고 계획 대비 한 24%만 1, 4분기에는 발행하겠다고 그랬어요. 대신 1분기에는 현금을
9천억 달러 이상 쓰겠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현금을.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럼 이게 계획대로 실행이 됐냐면 이게 계획대로 실행이 안 됐어요. 이후에 그 재정부양책 1조 9천억이 다시 반영되는 통에 1분기 국채 발행액은 2,740억 달러보다는 훨씬 늘어난 4,010억 달러를 발행을 했습니다. 1분기까지는. 그래서 1분기까지는 금리가 이제 계속 올랐던 건데 그리고 그 당시에 2분기에 국채 발행액은 4,600억 달러 정도로 하겠다. 그리고 3분기에는 8천억 달러어치를 하겠다. 그래서 9월 말까지 현금 자본 잔고를 7,500달러까지 줄이겠다라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저게 현금 잔고를 7,500억 달러를 갖고 있다겠다는 게 저거는 재무부가 좀 안이하게 판단을 한 거예요. 하여튼 저 계획이 어그러지면서 사실상 2, 4분기서부터는 국채 발행이 계획대로 되지 않고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계획을 무시하고 발행액을 줄였기 때문에 그 후로 10년물 그 수익률이 계속 저렇게 낮아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재무부 하면은 정말 최고의 그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엘리트 집단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불과 몇 개월 후의 상황을 잘못 예측을 해서 또 대응을 잘못해서 이러한 문제가 생기고 있다라는 거는 조금 너무 좀 맞아요. 어이없는. 잘 보였어요. 아니, 저도 이거를 조사하면서 나름 좀 깜짝 놀랐을 뿐만 아니라 좀 실망했어. 이러다 재무부건 연준이건 저 사고 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니 미국의 재무부는 사실은 월스트리트를 관리 감독하고 모든 미국의 살림살이와 이 통화금융을 총괄하는 그런 관료 집단인데 일하는 게 굉장히 엉성해요. 자, 그다음 보여주시죠. 제가 지금 같은 상황을 보면서 미국 재무부의 국채 발행과 현금 집행 계획이 굉장히 허술하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문 관료 집단답지 않게 조금은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느낌마저 들었어요. 지금 이걸 좀 다시 뜯어보면 지난해 11월에 계획했던 1분기 채권 발행 규모가 바이든 정권이 들어서면서 1조 1,200달러에서 2,740억 달러로 자그마치 계획 물량의 76%가 재고되고 그러니까 축소를 해도 어느 정도 이렇게 축소를 하는 게 아니라 대폭 축소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2분기 발행액은 950억 달러로 더 적게 가져가겠다고 그래서 사실상 상반기에 국채 발행을 거의 안 할 정도로 줄이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 때만 해도 현금 자산을 확 줄여야 되겠다라고 재무부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리고 1분기에 현금 자산을 9,290억 달러를 현금으로 쓰겠다고 그랬는데 근데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실제 집행한 금액은 현금을 6천억 달러뿐이 못 썼어요. 그리고 국채 발행을 조금 늘려서 했고 그리고 2분기 국채 발행이나 3분기 국채 발행액 그다음에 9월 말 현금 잔고 이 관련된 것도 저게 아마 재무부 판단에는 그 부채 한도 증액이 의회하고 원만히 타결을 봐서 중간에 미리 타결을 볼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실제로 타결을 못했어. 그리고 지금 7월 말 막판에 물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7,500달러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일단 의회가 요구했던 대로 현금 잔고를 1,364억 달러 이하로 지금 줄여야 돼. 의회가 그렇게 예전에 요구를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부랴부랴 지금 행정부에서 국채 공급을 대폭 줄여서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도대체 지금 얼만큼 줄였는지도 자료는 나오지 않는데 엄청나게 줄였기 때문에 저렇게 지금 그 시중의 금리가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바이든 뭐 인프라 사업이니 무슨 뭐 여러 가지 그 경제 재개 정책, 회복 정책들로 돈을 많이 쓰겠다. 처음에
그 상원과 하원을 다 민주당이 장악하고 대통령 바이든 되고 하면서 쫙 계획들이 연초가 이제 작년 말서부터 아주 휘황찬란했잖아요. 근데 그 계획이 결국은 의회 협상에서 잘 진척이 안 됐다. 맞아요. 많이 이게 축소되거나 깨졌다. 맞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너무 상황을 낙관적으로 봤던 재무부가 실책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맞습니다. 봐야 되는 맞습니다. 거겠네요. 네. 예.